옐카!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 3. 이번 주는 야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이창섭과 함께하는 데스노트. 할 얘기 많지. 질착거린다. 진짜. 이번 시즌에도 똑같습니다. 베스트 3 그리고 살생부에 올라갈 워스트 3. 베스트, 워스트, 살생부 이런 표현을 좀 약간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타이틀이 데스노트인데? 이제 뭐 기대되는 선수와 좀 약간 불안한 선수. 그렇게 아시죠? 네. 네. 일단은 이 KBO 리그의 새로운 선수가 17명이었어요. 네. 그리고 현재 부상 리스크가 있는 선수가 뭐 딜런 파일, 뭐 로메로, 와이드, 스미스 다 뺐습니다. 그리고 새로 복귀한 자 알칸타라와 러셀 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이 좁혀지죠. 그래서 베스트 첫 저는 번째는 일단 누굽니까? 기대되는 선수는 SSG 에레디아입니다. 에레디아 네. SSG 타자. 네. 메이저리그에서 7시즌 활약한 선수고 2016년에 데뷔해서 이제 2021년에 애틀랜타에서 우승을 했던 멤버입니다. 지난해 이제 KBO 리그 우승팀이 이제 SSG잖아요. 그 우승에 이제 경험이 있는 선수가 우승팀에 왔어요. 우승 DNA. 네. 백업이었는데? 네, 그렇죠. 네. 너무 많이 알아요. 아니 반지 네. 있잖아요, 그래도. 네? 네, 있죠. 네. 일단 저는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 메이저리그에서 오래 활약한 선수는 좀 가점을 줍니다. 이게 좀 아이 레벨이 다르다. 근데 뭐 메이저리그와 KBO 리그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차이점이 있죠.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이 이제 투수 구속이죠. 그렇죠. 네. 뭐 리그 투수들의 이제 올해 평균 구속이 현재까지 89마일이에요. 90마일이 채 되지 않아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올해 94마일이에요. 거의 150km 넘으니까요. 네. 근데 뭐 빠른 공을 보다가 아무래도 좀 약간 느린 공을 보게 되면은 컨택트뿐만 아니라 이제 선구안도 좀 나아지거든요. 150km대와 140km대는 이게 안 쳐본 사람들은 사실 모르거든요. 직접 타석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에레디아 선수가 타격감이 뭐 미국에서 이렇게 막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KBO 리그의 적응이 좀 쉽다고 이제 판단이 드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구속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쉽게 타석에서 뭔가 이제 본인의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8km 정도면. 이분은 100마일도 치는 타자였는데 자, 에레디아에게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에레디아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93마일 이상을 상대를 했을 때 포심을 이제 타율을 제가 따져봤는데 2할 2푼 1리였어요. 네, 좋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92마일 이하의 포심을 상대를 했을 때 타율이 3할 3푼 6리로 크게 올라갑니다. 지금 딱 KBO 리그 맞춤형 타잖아요. 네. 92마일 이하의 포시. 92마일도 안 나오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안우진이랑 문동주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메이저리그가 최근에 투수들의 구속이 점점 더 빨라져요. 이렇게 좀 극명하게 이제 에레디아가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빨라진 투수들의 구속에 적응을 좀 못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KBO 리그에서는 지표가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레디아가 타율적으로 뛰어난 선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홈인 SSG 랜더스 필드 그곳은 이제 홈런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니까는 그렇죠. 홈런도 어느 정도는 좀 치지 않을까 싶어요. KBO 리그 이제 뭐 구단들의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이제 외국인 선수는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다 공격이에요. 근데 에레디아의 장점은 수비입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뭐 골드글러브 받고 이렇게 뭐 화려한 수비수는 아닌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이 장성호 위원이 이제 즐겨 쓰는 OAA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최신 수위 지표인데 타구 처리의 난이도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해서 점수를 매기고 이 점수를 바탕으로 수비수가 얼마나 평균 이상의 타구를 잘 처리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란 말이에요. LA가 통산 이 OAA에서 플러스 30입니다. 어느 정도예요? 그 메이저리그 외야수 중에서는 상위 클래스죠. 어... 이 높은 점수를 또 줬던 이유는 SSG에 좌타자가 많아요. 근데 LAD는 우타자잖아요. 네. 네, 그런 좀 약점을 상쇄할 수 있는 좀 타자라서 일단 기대되는 선수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누굽니까? 저는 이 선수는 사실 메이저리그에 오면 KBO 리그에 오면 안 된다 생각했어요. 에릭 페디. 작년까지도 이제 워싱턴 선발진에 꾸준히 나왔던 네. 투수고 이 선수가 저는 이제 그 선수가 가진 선천적인 재능을 좀 높게 보는 스타일인데 2014년 이제 드래프트에서도 이제 전체 18순위였어요. 뭐 순위가 꼭 높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재능이 이제 있다고 인정을 받은 선수였고요. 패디는 에레디아보다 좀 더 현역 메이저리거에 가까운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선수는 좀 높게 봤고 사실 이 선수가 뭐 메이저리그에서 불펜으로 뛰었으면은 뭐 내구성이나 스태미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수도 아니에요, 이 선수는. 그러나 이제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는 최악의 투수였습니다. 2021-22년에서 250인 이상 던진 투수 가운데 평균 자책점이 두 번째로 나빴어요. 네. 1등은 누구였어요? 패트릭 코빈이요. 동료입니다. 네, 동료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내셔널스가 팀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에릭 패디는 계속해서 선발진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인정합니다. 네. 착시네, 이거- 착시 네. 일종의. 잘 던지다가 피홈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고 이제 9이닝당 피홈런 수가 1.52개로 좀 많이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뭐 뜬공이 홈런으로 연결된 비중도 상당히 높았었고요. 그래서 이 홈런을 중립화시킨 xFIP를 보게 되면은 이 선수는 4.39로 ERA보다는 좀 떨어져요. 네. 이제 그만큼 이제 홈런이 좀 문제였던 투수였고 홈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좀 이제 좋은 성적을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수 가지고 있는 구종 자체가 KBO 리그에 상당히 좋아요. 네, 싱커도 150이 넘고 구속이 그리고 이제 이 선수 현재 뭐 슬러브가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메이저리그 서번트에서는 이 선수의 그 슬러브가 커브로 찍힙니다. 그 구종의 피안타율이 2021년, 22년 2할 7푼 1리였어요. 사실 브레이킹 볼을 이제 감안하면은 고려하면은 좀 평범하거나 높은 수치란 네. 말이에요. 근데 타구의 질을 기반으로 계산된 기대 피안타율이 2할 5푼 4리 떨어져요.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2021년까지는 이 선수의 이 커브의 피안타율이 2할 1푼 7리로 상당히 좀 좋은 수치였고 그러네요. 이 커브의 헛스윙률도 38.4%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선수는 뭐 탈삼진을 가지고 이제 잡을 수 있는 구종도 있고 또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싱커도 있다 보니까는 굉장히 좀 어느 리그 막론하고 희귀한 유형의 투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설명을 드리면은 뭐 트리플 A에서 이제 그 당시에도 많은 이닝을 던지진 않았는데 60이닝을 이상 던진 투수가 트리플 A 전체에 포함해서 에릭 페디까지 198명이었어요. 많았죠. 그때 투수 FIP 순위를 보게 되면은 2위가 프레디 페라타입니다. 프레디 페라타는 현재 이렇게 3선발이에요. 3선발인데 1, 2선발과 크게 차이가 없는 3선발이고 2위가 페디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수의 개인 능력을 좀 엿볼 수 있는 FIP에서 페랄타에 이은 2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 KBO 리그는 아무래도 메이저 리그보다는 트리플 A 성적과 좀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네. 참고로 그 당시 2018년 FIP 순위에서 3위가 플로커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회심의 한 방울 남겨두고 있었는데 아. 플로커요. 2.79. 예. 세 번째 누구예요? 세 번째 고민 많이 했어요. 그 세 네. 번째 고민 많이 해서 두 명을 비교했습니다. 두 명을 두고. 그러니까 보 슐서와 슐서. 션 앤더슨입니다. KT의 그래도- 슐서와 기아의 네. 앤더슨. 그래도 기아는 한 명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진짜 배분 잘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택한 선수는 슐서예요. 지난해 앤더슨과 슐서가 나란히 좀 트리플 A에서 던진 기록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선발 경험은 앤더슨이 더 많아요. 여기서 제가 좀 약간 고민을 했었는데 근데 투수 개인 능력을 좀 따져보는 지표에서는 슐서가 좀 더 나았어요. 대표적으로 탈삼진 볼넷 비율이 있습니다. 앤더슨이 2.38인데 슐서가 4.29예요. 그만큼 좀 더 이제 탈삼진은 많았고 볼넷은 적었고 이제 앤더슨보다는 좀 더 제구가 안정적인 투수였고 그리고 뭐 피홈런 같은 경우에도 9이닝당 비교해봤을 때 슐서가 0.79개, 앤더슨은 1.13개. 앤더슨이 이제 나쁘다고는 보긴 힘들지만은 슐서가 그만큼 한 개골도 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네요. 예. 좀 약간 높은 점수를 줬고 KBO 리그는 일단 기본적으로 변형 패스트볼 던지는 투수가 유리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슐서는 커터가 있기 때문에 이 커터도 지난해 비중도 높았고 그런데 이제 피안타율도 낮았거든요. 그래서 커터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고 이 커터에 허용한 평균 타구속도를 보게 돼도 79.2마일 그리고 발사각도가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타자들이 제대로 커터에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발사각도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띄우질 못했다는 거예요. 깎였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슐서의 커터와 세컨드 피치가 체인지업이라는 부분도 좀 전망을 좀 밝게 했던 요인입니다. 자, 이창섭의 베스트 3. KBO 리그의 새 얼굴 외국인 선수, SSG의 에레디아, NC의 패디, 그리고 KT의 슐서까지 3명입니다. 장순아. 네, 저는 일단은 3명 먼저 발표하고 할게요. 저도 패디 뽑았고요. 저는 두 번째는 메카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KBO 데뷔전을 갖지 않은 딜런 파일 선수를 뽑았습니다. 네. 뭐 에릭 패디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패디 선수가 KBO 리그 와서 시범 경기 때부터 지금 홈런을 하나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뜬공 땅볼 비율이 3.57이에요. 리그 1위거든요 지금. 예. 네, 많은 경기는 뭐 치르지는 않았지만 리그 1위인데 좌타자들이 득세인
이 KBO 리그에서 좌타자를 잡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리그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뜬공 땅볼이 비율이 많다는 거는 결국 체인지업이 일단은 미국에서보다는 평가가 지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먹힌다.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디 선수가 이제 NC 다이노스 영입이 딱 됐을 때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상을 봤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 느낌이.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진짜 무조건 성공할 거다. 아직 뭐 와이드너 선수가 등판은 안 했지만 패디 선수는 그만큼 영상으로 볼 때 자체도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 패디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맥카티 선수. 커크 맥카티. 네. 예. 제가 이 선수 영상을 처음 봤을 때도 예전에 이제 그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활약했던 조규재 선수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규재 선배님 키가 한 70, 한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 때리는 게 진짜 좋거든요. KBO 리그에서 활약했던 좌투수 가운데 아마 이 공 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공을 채는 거,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조규재 선배가 탑3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맥카티 선수한테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맥카티 선수는 그냥 이 KBO 리그에 있는 제가 봤을 때 이 좌타자들도 일단은 뭐 쉽게 공략이 안 된다. 왜냐면 그 커터가 조금 사실 미국에 있을 때는 뭔가 좀 휘는 맛이 좀 덜 했는데 커터가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이게 좌타자들에게 슬라이더하고 커터가 들어가게 되면 확실히 그러니까 이 패턴으로 사실 많이 승부를 보거든요. 좌타자에게 좀 강력한 타자들이 나오면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붙였다가 떨어뜨리고 사실 이 패턴으로 하는데 컷페스트볼이 완성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좌타자를 이제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잘 잡아낼 수 있는 구질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맥카티 선수가 최근에 또 좋은 모습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비 맥카티에 이어서 전 딜런 파일 딜런 선수. 파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딜런 파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스프링 캠프에서 여기 관자놀이 쪽에 이제 공을 맞는 바람에 이승엽 감독이 뭐 5월 초 정도면 이제 복귀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두산 베어스 팬들은 이제 딜런 파일 선수를 볼 텐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구위가 뭐 막 이렇게 뭐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제구가 진짜 좋거든요. 네, 제구가 어떤 상도 받았어요. 베스트 컨트롤 이제 네. 마이너 투수를 선정하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 전체 투수 통틀어서 1등. 그럼 여기서 우리 이창섭에게 긴급 질문. 제구 나균환입니까? 딜런 파일입니까? 나균아니죠. 아직 나오지도 않은 투수를. 아니 마이너리그 1등인데? 나균아는 현재 KBO 1등이에요. 트리플 A에서 이제 2년간 뜬공 비율을 보시면 35.3%, 38.8%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뜬공이 많아요. 근데 잠시를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는 거죠. 네. 피홈런은 늘었는데 이게 잠실구장 쓰다 보니까 오히려 뜬공 비율이 높다는 이 부분이 딜런 파일 선수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산이 외야 수비가 좋으니까. 네, 그렇죠. 이 선수는 이제 꾸준하게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수업을 받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까 뭐 이창섭 기자가 얘기했던 뭐 스태미너 이런 쪽으로는 사실상 마이너스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거는 마이너리그에서 볼넷이 한 경기에 뭐 2.05개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05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제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좀 구속이 떨어지더라도 그리고 변화구가 조금 밋밋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제구 자체로 그 마이너스인 변화구를 조금 만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딜런 파인 선수를 저는 베스트 3위로 꼽았습니다. 자, 올 것이 왔습니다. 사실 열카3 최고의 히트 상품의 제목이 데스노트 아니겠습니까? 이창섭의 데스노트. 이제 살생부에 들어갈 선수들 명단이 공개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선수는 두산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데뷔전이 화려했는데? 네. 롯데전이었죠. 그 이후에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네. 감정은 없어요. 없는데 근데 저는 이 선수를 원래는 좀 베스트에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좀 홈이패에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홈이패 네. 그때 베스트로 꼽았는데 좋았잖아요. 뭐 거의 네. 200안타 네. 계속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좀 베스트에 고민을 했었는데 스타일이 다릅니다. 네, 홈이패는 정확성을 기반으로 하는 타자이고 로하스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대신에 한 방이 있는 타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선수를 왜 좀 불안한 선수로 뺐냐면은 홈이패하고 다르게 이 선수는 이제 라인 드라이브 히터가 아니에요. 뜬공을 이제 쳐서 장타를 연결시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뜬공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뜬공으로 장타를 노리는 유형은
두산의 잠실 구장하고는 좀 안 맞아요. 그러네요. 네. 사실은 이제 라인 드라이브로 장타를 만드는 유형이었으면 저는 이 선수를 좀 더 좋게 봤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선수가 앞서 얘기했던 SSG의 홈구장을 썼으면은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넓은 잠실구장은 로하스 같은 타자하고는 좀 맞지 않아요. 최근에 KBO 리그 보게 되면은 투수들이 땅볼 유도 많이 하면서 홈런을 억제하는 방법을 아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리그의 9이닝당 피홈런 수가 올해는 0.59개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2018년에 1.24개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한 개 골을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그 특성하고 좀 골고루 따져봤을 때는 로하스는 아마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선수가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투수들이 굳이 존에 공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과연 로하스가 이 유인구를 참아낼 수 있는가? 그건 또 아닐 것 같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이 로하스는 이승엽 감독의 첫 승을 선물해준 그 정도 역할로. 예. 개막전에 그 끝내기는 잘했습니다. 그게 다야? 앙금, 그 앙금은 없다. 앙금은 없어요. 예, 뭐 끝내기 칠 수도 있죠. 예. 그때 뭐 롯데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고 지도록 노력했던 경기였는데. 저는 이 두 번째 선수는 브라이언 오그레디입니다. 이건 나랑 나 이건 나랑 똑같네. 아니 이거는 안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나온 이름 아닙니까? 파워는 있지만은 파워밖에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선수의 가진 특성과 앞서 이제 로하스 때 얘기했던 KBO 리그의 특성하고 이제 상성이 맞지 않아요. 퍼시픽 리그 이제 규정 타수 시험 타주 가운데 타율 최하입니다. 2할 1푼 3리. 근데 단순히 타율만 떨어진 게 아니고 타석당 삼진율도 27.7%로 가장 나빴습니다. 여기에 헛스윙 삼진율이 15.7%. 역시나 뭐 야나기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안 좋았던 기록이었고요. 근데 뭐 퍼시픽 리그가 투수들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지바롯데 사사키 일본은 다 로키라든지 좋아요. 근데 저는 오릭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 다 퍼시픽 리그잖아요. 당연히 약간 좀 그런 리그의 수준을 고려하는데 저는 KBO 리그 투수들이나 구단들이 이 선수의 어떤 약점을 공략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미 다 분석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그레디를 최대한 좀 좋게 보기 위해서 이 선수의 기록을 진짜 파고 들어봤는데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오그레디가 타석에서 좀 아웃존에 공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를 이제 좀 약간 헛스윙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좀 약간 어느 정도 참작을 했을 것 같은데 아웃존도 아니었어요. 존에 들어오는 공의 스윙률이 5번째로 높았는데 그 존에 들어오는 공의 이제 좀 컨택트율이 3번째로 나왔어요. 그거는 존에 공을 던져도 정확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2021년에 이 선수가 뭐 트리플 A에서 두 자릿수 홈런 도루 기록하고 뭐 OPS 이제 913 또 찍어본 경험이 있지만은 이제 그때는 아셔야 되는 게 직전 시즌이 마이너리그가 열리지 않았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열렸는데 되게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투수와 타자가 이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좀 약간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홈런 타자가 리그를 일단 막론하고 가치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그레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장점이 있겠지만은 그 강점 같은 게 약점이 좀 부각되지 않아야 두드러지는 건데 그 약점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아마 KBO 리그 투수들을 상대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KBO 리그의 한 이제 3주차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가고 네네네. 있는 이 시점에서 오그레디의 활약을 차치하고라도 이전에 미국에서의 활약, 지난 시즌 일본에서의 활약을 보면 이 선수는 KBO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 일단 드러난 자료를 봤을 때는 오그레디는 상당히 좀 불안한 유형의 타자라고밖에 안 보여요. 자, 받아서 장소라도 오그레디가 있다 그랬죠. 네, 오그레디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제 KBO 리그 기록을 봤는데 우측 타구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인트가 앞쪽인데 잡아당기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런데 몸쪽 공을 못 쳐요. 가운데 몸쪽 공이 안타가 나오는 코스가 사실 우리가 6개로 보잖아요. 9개로 보잖아요. 네. 대부분 크게 보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 안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몸쪽 공이 약해요. 잡아당기는데 가운데 몸쪽 공에 안타가 많아야 되는데. 존 안에 들어오는 공 기준이죠. 네, 존 안에 들어오는. 네. 근데 홈런 타자 파워가 좋아야 되는 타자인데 몸쪽 공이 약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약간 의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표본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외국인 타자의 어떤 그 기준점을 우리가 이제 100타석 정도로 이제 보는데 그럼 50타석이면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컨택 능력 자체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오그레디 선수가 뭐 타율도 떨어지지만
그 빠른 공 슬라이더의 타율이 합쳐가지고 한 1할 7푼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직구하고 슬라이더 타율이 1할 7푼 8푼밖에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투수들과 싸움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저는 정말 큰 마이너스를 줄 수밖에 없어요. 오그레디 선수. 언제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오그레디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일단은 바꾸려면 빨리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즌 성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팀이 이게 뭐 더 벌어지게 되면 맞아요. 사실상 바꿀 수 있는 동력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런데 지금 하나 라인업에서 노시환하고 최은성이 좋아요. 좋죠. 엄청 좋아요. 네. 오그레디가 못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 두 선수가 지금 타선을 거의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 선수가 딱 붙어주면 3, 4, 5번이 뭔가 이제 확 이제 불타오르면 다른 타수는 좀 약해도 뭔가 붙어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호잉 같은 그렇죠. 그 정도 예. 선수만 있어도 그렇죠. 저는 안 좋으면 좀 빨리 바꾸는 게 빨리 바꿔서 최은성과 노시안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심 타선을 꾸리는 게 하나 입장에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하지 않을까? 워스트 마지막 선수가 남았습니다. 아도니스 메디나는 좀 불안합니다. 아 기아 타이거즈의 메디나. 그러려고 넣은 건 아닌데 일단 기아 선수네요. 일단 메디나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필라델피아의 정상급 유망주였습니다. 이 선수도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재능은 있는 선수고 스카우트들의 평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가장 최근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빠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어요. 포신과 슬라이더를 앞세운 불펜이 더 적합하다. 아. 네. 이거는 일단 이 선수를 선발로 쓰기에는 어느 정도 레퍼토리라든지 타선이 돌아갔을 때 한계가 좀 있는 그렇게밖에 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는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많은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은 통산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3할 4푼이었어요. 그런데 트리플 A에서도 제가 따져보니까는 2021년, 22년 도합 이제 2할 9푼 4리였습니다. 좌타자 상대 네. 피안타율이. 이거는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KBO 리그는 훌륭한 좌타자가 그렇죠. 많은 네. 리그고. 이 선수는 포신보다는 싱커를 많이 좀 구사를 했어요. 메이저리그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싱커 구속도 이제 좋았고 피안타율이 준수했지만은 이 싱커가 허용한 타구의 속도가 평균 92.7마일. 오. 그리고 95마일 이상 이제 허용했던 이 하드히트 비중이 60.7%에 달했어요. 이거는 싱커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트리플 A 지난 2년간 구위ing당 볼넷수를 따져보면 3.92개.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제구가 정교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이 WHIP가 1.5였습니다. 피안타율 2할 6푼 8리. 일단 9이닝당 볼넷이 4개니까 WHIP는 높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거는 다 트리플 A 기록입니다. 네. 어느 정도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아니고 이제 마이너리그 타자들 상대했을 때 기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메인인 주자를 두고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좀 단순한 레퍼토리 그리고 뭐 거기서 비롯되는 좌타자 상대의 어떤 약점 그리고 뭐 타선이 돌아올수록 이 느껴지는 한계점 그리고 또 뭐 이제 불안정한 제구, 잦은 출루 허용 이런 점 등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야, 없으면은 굉장히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선수예요. 야 이게 거의- 혈압도 높은데 고지혈증까지 있고 약간 그 위염도 있는데 위궤양까지 있고 약간 이런 근데 느낌인데 디스크까지 있어. 이 메디나 선수가 원래 투심 볼러거든요. 예, 투심을 뭐 KBO 리그에서 많이 던지고 있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투심을 던지면 낮은 공의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은 공이 피안타율이 낮아야 돼요. 사실. 그게 사실 낮아야지 그 공이 위력적이라는 그렇죠. 건데 이 선수는 지금 KBO 리그에서 던지는 이 피안타율을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그 가운데 아래가 6할이고요. 그리고 그 좌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4할 4푼 4리고요. 아니 피안타율이 6할이라고요? 네, 가운데 낮은 게 장타율이 아니고. 네, 타율이. 그리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낮은 공이 4할 4푼 4리입니다. 사실상 투심이 이쪽 코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피안타율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도 높아요. 그런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여기서 빠지는 공들 있죠.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이 아니라 빠지는 공. 여기도 5할 7푼 1리예요. 투심 볼러가 스트라이크 존 낮게 공을 구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다 떨어지는 공들이니까. 그런데 그 공들의 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떨어지는 맛이 밋밋하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네. 보인다는 거죠. 낮은 코스의 싱커가 그렇게 많이 맞아 나간다는 건 결코 이제 고무적인 건 아닙니다. 그렇죠. 긍정적이지 않죠. 네. 자, 이창섭은 3명을 공개했습니다. 다시 한번 3명의 이름을 이창섭 해설위원 직접 얘기를 해주시죠. 로하스, 네. 오그레이디, 메디나입니다. 네. 자, 장스나의 데스노트입니다. 저는 뭐 일단 오그레디는 오그레디는 똑같고요. 대동 저는 단결. 뭐 애니 로메로. 로메로. 그 로메로 선수는 지금 등판을 갖지 않았죠. 볼 수는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그것도 사실 의문이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원영 감독이
로메로 선수의 등판, 그러니까 연습 투구 등판 일자도 아직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이 기약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로메로 선수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빠른 판단을 분명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아마 조만간에 이제 김원영 감독이 어떤 결단을 저는 내릴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부상 경력이 지금 이 한 번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2016년도에 등 부상 있었죠. 2017년도에 팔뚝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깨 충돌 증후군 때문에 65일간 엔트리 말소가 됐었고 2020 시즌에는 시범 경기에서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시즌 아웃이 됐고요. 작년 시즌에도 시즌 막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엔트리에서 말소가 됐었습니다. 결국에는 어깨 부상이라는 거는 이게 굉장히 조심조심 사실 복귀를 타진해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땐 또 어깨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 부상 전력 때문에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작년 시즌 말에 당했던 어깨 부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개월 후에 또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완벽하게 뭔가 재활을 거치고 일곱 무대에서 등판을 갖는다고 해도 저는 이 부상이 다시 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제가 봐서 로메로 선수는 부상이 어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저는 바꾸는 것도 오히려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름만 남기고 갈 수 있겠네요. 저는 그럴 가능성도 사실 있다고 봐요. 바꿀 거면 빨리 바꿔야 된다. 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세 번째 누구예요? 제이슨 마틴. NC 제이슨 다이노스. 마틴. 네. 아. 근데 이 선수도 사실 미국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퍼시픽 포스트 리그죠. 네, 네. 32개 홈런 때리면서 뭐 공동 1위에 올랐는데 이 선수도 제가 봤을 때 별로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삼진도 굉장히 그러니까 오그레디하고 약간 저는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타율도 낮은 데다가 삼진도 많고 시범 경기 성적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이 선수가 또 이 젊은 선수거든요. 그런데 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95년생이니까 젊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컨택률이 떨어지거든요. 미국 야구로 보면 19년도에 78.6%, 21년도에 73.6%, 22년도에 71.3%입니다. 근데 나이로 봤을 때는 95년생이면 이제 29이죠. 이제 전성기로 접어드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제일 좋았던 뭐 26살 때 좋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26살 때 타격왕을 하면서 정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에이징 커브가 그 이후로 왔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에이징 커브가 젊은 나이에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택률이 떨어지는 거는 저는 그 크게 비유를 했을 때 에이징 커브가 일찍 왔다고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봤을 때 마틴 선수는 홈런을 많이 때리지만 컨택률이 떨어진다는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팀 투수들에게 먹잇감이 좀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갑자기 뭐 급등하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짧은 기간에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컨택률이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위험 신호거든요. 팀 자, 선수가. 빠른 에이징 커브 선배로서 우리 마틴 동생에게 조언해 줄 게 있다면. 인정해라. 열카? 오늘 베스트 3, 워스트 3 했는데요. 한 줄 요약 대신에 외국인 선수 능력치의 파워, 총합. 이게 가장 좋은 팀과 현재 가장 나쁜 팀. 한 팀씩 꼽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창섭 기자부터. 가장 좋은 팀은 KT일 것 같고요. KT. 저도 벤자민과 네. 슐서. 그러면 왈포드. 저도 동감.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고 나쁜 팀은 롯데입니다. 자, 앞서 이제 장성호 위원이 했던 말 중에 정말 공감이 심하게 됐던 부분이 이게 롯데나 하나는 일단 전력이 비교적 약한 팀이기 때문에 초반 분위기 못 잡으면 이거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좀 늦고 지켜보기 전에 바꿔야 돼요. 늦을 때가 진짜 늦는 거예요. 누굴 바꿔야 됩니까? 둘 다요. 스트레일리와 반즈 둘 다. 제가 한 줄평 해드리면은 제 원래 진짜 워스트는 스트렐리, 반즈, 오그레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롯데 올해 몇입니까, 정규 시즌? 어떻게 바꾸고 이제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그래도 3등? 안 바꾸고 이대로 간다면. 8등이죠. 알겠습니다. 자, 장순아.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이제 외국인 선수들이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기량 그리고 미국 성적이 좋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일리하고 반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수들은 그냥 팀을 이끌어야 되는 선수들. 검증이 된 선수들이잖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오히려 저는 실망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해줘야 되고 당연히 잘해야 될 선수들인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실망감, 제가 봤을 때 롯데 팬들, 야구 팬들 아마 그런 실망감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슨아도 그러면 최악은 롯데다. 전 롯데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이 뭐 확 끌어올리면 반자고 스테일리가 사실 분위기 확 꺾어놓고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 심지어 이닝 소화도 못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불펜 가부가 걸리고. 그러니까 무슨 장점이 있어서 지금 뭘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새로운 에피소드 하나 녹화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오늘 녹화를 하면서 데스노트는 데스노트다. 이창섭, 장슨아, 명불허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응원하는 팀의 외국인 선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데스노트 조금 늦었지만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섭, 장슨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